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용이요? 드래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이사? 소주 저기- 이사 뭐야? 우리 양 변호사님은 뭐야?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심하시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 집 보증금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가전 가구.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네.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네. 예상퇴직금 2천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3천 중에 2천을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천에 4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네,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없이 8대 2. 거의 9대 1 수준인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뭐 거의 80% 가져가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무슨 소리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다 관철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아내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저 네. 갚은 채무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총 재산 금액 정도 거의 상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채무가. 채무를 연주 씨가 갚은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진영근 씨가 벌어서 갚은 거니까 같이 갚은 이제, 거죠.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남편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2대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조정에서는 높게 주장해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다소 과할 수 있는 팔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속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건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아내가 정말 극복하고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하면서 같이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한 명이 졸라맨 게 아니라 다 같이 졸라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끼고. 그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진영근님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와이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네. 제 빚에 대해서 갚은 부분은 상당수 기여도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쉬는 날에 저도 제 시간과 제 육체를 할애해서 투잡을 뛰면서 제 별도의 부수입으로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저는 사실 8대 1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7대 3 주장합니다. 저희 7대 3.
어디가 7위? 저희가 7위고요. 저희가 7위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없구나. 연주 씨가 7대3 듣고 표정이 확 변하는데 무섭습니다. 절대 저는 합의를 아니 생각 말씀하세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 7대 3이라는 게 저희가 7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7대3. 항상 했던 말이 나는 이혼할 때 나는 재산이며 나는 양육비면 다 안 받아도 돼. 그냥 난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 살자.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지? 아 역시 내가 그 빚을 져왔을 때 그 배신자 느낌을 한 번 더 받은 느낌. 계산기부터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얘기해보겠다. 내가 더 이익 아닌가. 네, 실리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연주님은 아이를 아빠가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아빠랑 살겠어요? 앞으로도 뭐 지금보다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지금 급여보다 훨씬 더 뛸 거고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가로. 형근 씨는 양육비 안 받고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 네, 저는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게 무슨 그게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5천 중에 2천 가지고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대4. 그냥 일단 최대한 그렇죠. 제 선에서는 양보가 된다면 3천 내가 3천은 가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6대4네요. 근데 사실 양육비가 꽤 오래잖아요 지금. 사실 15년이 남았어요 양육비가. 아니 거기다 네네네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쪽 반대편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는데 그냥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고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 아니라 네.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월 30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집 보증금과 네. 그다음에 매달 30. 가정 가구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 네. 갖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적금 우리 1,000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 떼고 다 10%는 가져가면 아니죠, 8대 아, 2.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은 8대2고 대신 양육비를 30만 원씩 월 주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아직 뭐 받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이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예상 네, 네. 퇴직금을 네. 전부 다 네. 일시불. 네.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지도 않은 걸 대출 받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 저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빚을 져야 다시 되는, 져야 되는 다시 되는 상황이 내가 갚아준 빚 그대로 져라.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이 여기서 좀 더 말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2천만 원 다 가져가야 돼요 하셨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내가 이렇게 당신이 빚만 갚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으니까 모은 돈에 나의 기여를 인정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가 양육비를 안 받고 사실 퇴직금은 나중에 열심히 더 일해서 퇴직금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15년이에요. 매달 그럼 3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4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양육비 30만 원을 15년 동안 지급하면서 내가 퇴직금 2천만 원 가져가겠다. 그게 왜 그걸 주장을 하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30 주고 1,500.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 그러면 저희가 네네네네.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 하고 그럼 지금 3천만 원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반절 1,500, 반절 1,500. 그게 무슨 소리야? 1,500 가져간다. 네. 아 원래 2천 빼고 나머지 3천 중에 1,500?
보증금하고 가구 그렇죠, 빼고. 맞습니다. 예, 가구 네네네. 빼고. 3천 예, 뭐가 달라? 똑같은데 아까 1,500 줄은 거죠. 2,000에서 1,500으로 지금 줄인 거죠. 500 500 더, 줄었네. 500 그렇죠. 더 줬어. 500 줄였는데 근데, 근데 거기에 저- 양육비를 아무튼 저는 30만 원 양육비 준다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양육비 드린다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가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금인데 현재 이 두 분의 재산은 엄밀히 따지면 2,500만 원이에요. 가전 가구는 사실 저거 팔아서 500만 원 내가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인데 1,500 정도 대출 받아서 가져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다 내놓고 대출 받아서 1,500.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 연주 씨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전액 갖고 오고 빨리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 가져와. 이 얘기인데 이게 뭐 분할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놔 이거. 애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빚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 뭐 협의라면 뭐 우리가 서로 저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글쎄 네가 나래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나래도 조금 퇴직금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 다 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네. 많이 네. 배려해 많이 줘서. 배려해서. 네, 아, 직접 말씀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뭡니까? 지금 기대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퇴직금은 아예 안 받고 어차피 받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돈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양육비는 15년 동안 지급하고 30만 원을 30만 원 매달 나중에 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것도 엄마 소득에 맞춰서. 네네 제 소득에 맞춰서 네. 힘들면은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소득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적금은 1,000만 원은 다 가져가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네. 대출 네.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애랑 같이 나가라. 전 재산은 내가 받고 당연히 근데 전 아까 재산은 받고 말씀드렸- 그다음에 양육비 주겠다. 양육비 30은 30 주긴 주겠다. 예. 아, 네, 하고 많이 소득이 봐줬네. 늘어나면 그래도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부담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가면 돼. 30만 원 받고 매달 그냥 거기서 집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밖에 그거 열고 어차피 뭐 옷 밖에서- 입고 나오면 되니까. 네. 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매달 30. 네네네. 예, 딱 다 털고 나가라. 다 털고 어차피 투기 재산은 뭐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네. 공동 재산도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다 털고 나가라.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도 뭐 아니 내가 볼 때 나쁘지 않아. 왜냐면 뭘 30 받는 게 쑥 따지면 10년 하면 재산은 9천 원, 원래 결혼한 지 400에 1년 됐으면 투기 거의 재산 5천이야. 말도 하지 그게 나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저희 근데 그 남편분 사실은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 있었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육비를 오히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양보 1,000만 원 저희 주신다고 30, 합니다. 예, 30, 달에 30 받고 받고 깔끔하게 애랑 그냥 같이 나간다? 어차피 화장실도 못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지도록 하긴 뭐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긴 어차피 뭐 그 집에서 별 저게 없으니까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아주 대단하게 저희가 그거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저희도 요청 사항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네. 있어요? 네, 뭐가? 그게 뭐냐면 SNS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글귀들 네. 그거를 DM으로 하루에도 몇십 개를 보내거든요. 읽어보라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꼭 읽기. 내가 보내는 DM. 그 좋은 글귀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걸 읽기요. 그럼 몇 개 보낼 거예요? 그럼 양심상 양심상. 5개? 아니 5개면 한 달이면 150개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도 보는 게 진짜 한 500개가 넘어요, 저는.
그중에 줄인 거니까 얼마 시간 절약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 건데? 어떡해요? 3개 할까요? 만약에 남편은 3개도 힘들다고 하면 몇 개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루 하나? 지가 보는 게 더 많을 텐데 내가 보낸 꼴랑 3개도 못 봐? 하고 좀 반박을 해볼게요. 그거는 좀 양보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냥 또 막 많이 보내면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3개 정도만 저희가 보낼 테니 남편이 봐주시면 우리도 SNS 줄이겠다. 애들 있을 때는 네. 안 하겠다. 어떠세요? 어떠신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이어질 갈 수 수도 있고, 있어서 대화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정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한 2, 3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노소영 재태원님 네. 그 노소영 재태원님 네. 그분들은 뭐 20억 이렇게 네. 받고 네.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지가 뭐 궁금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솔직히 2, 3천 위자료가 좀 적게 느껴지셔가지고요. 그럼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돼. 그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 몰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한 뭐 5억 정도 날린 거 음. 그리고 정관 수술 당연히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날리고 난 정관수술 하려고 안 해 이러면 열받고 화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정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3만 원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체해줄게요. 네, 그럼 하나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유책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만 돈 쓴 거 아니잖아요. 응? 신랑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동등하게 잘못이 있는 거지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 그럼 가셨죠? 안 받아요. 응? 안 받을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샹 욕을 하고 싶네요. 당연히 정말 저희 신랑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을 했었죠. 뭐 일단은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유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평소에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깔았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학교 갈 때 솔직히 많이 했잖아.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싶어. 근데 최근에 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3년 전까지는 다 제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애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합산이요? 되는 게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그게 증빙이 안 어렵죠.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네.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죠?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정말 다낭 어떤-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낭.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저희가 하신 도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포기해 혼자 네, 유럽 여행 그거를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모든 걸 다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예. 이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산 분할이요? 네. 전 사실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으면 재산 분할은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아니, 오해가 있는 것 저기 같습니다. 우리 네, 아니에요. 남편 쪽 네네네. 저희 먼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결혼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 경제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남편이 7 정도의 기여, 그다음 아내분이 한 3 정도의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분할을 하면 기본적인 7대 3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고개를 계속 끄덕여주고 계시는. 할인 의견 어떠세요? 네 이해해서 끄덕인 거예요. 오. 7대 3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이해했다고요. 어? 네. 그럼 이게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요? 저희 변호사님 얘기 들어봐야 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왜 웃으시는 거지? 아니에요. 아내 측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용을 붙여서 이게 용을 붙이라니? 남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끝에 그 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용이요? 방식. 드래곤 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기로는 네. 용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남편한테 바라는 거. 남편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싸울 때 뭐 야 뭐 이렇게 조금 말하지 않고 네. 원래 평상시대로 여보라고 말하면서 네. 야 진짜 짜증나잖아 용 이렇게 하기. 말 끝에 용 이거 붙이기. 아. 그래 용. 네. 네. 이렇게 해요. 알겠어 용 할 때 용. 네. 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거? 아니 저 봤어요. 인? 진짜예요. 너 왜 그랬어? 하면 왜 그랬어? 용 이렇게. 그때는 조금 저 상대 변호사님한테 좀 죄송했어요. 너무 이걸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사실 그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시범을 시범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미 어떻게 해야 쓰고 돼? 계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 네. 야 너 언제까지 준비했어? 용 이렇게 하면 다들 웃잖아요. 그러면은 싸움 방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에 용? 왜 웃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싸움이 싸움이 안 방지가 돼요?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용자를 할 테니까 반대로 그게 필요한 순간에 알려줘라. 용이라고 외쳐주면 아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화가 날 때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이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내랑 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 한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무슨 채인가요 이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긴 거 아닌데? 이야기를 세게 할 것 같다. 그런 순간에는 약간 그 샤워를 한번 하고 오면 샤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것도 아내분이 그 어떤 인스타에서 본 봤어요. 건데 막 갑자기 사람이 확 열이 났을 때 샤워를 하면 된대요.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캄다운 시키면 그리고 화가 나면 일단 캄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네. 막 윽박 지르고 싶을 땐 샤워하러 들어가기. 잠깐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화났는데 누가 저한테 나래야 너 화났으니까 샤워하고 와요. 이러면 내가 샤워를 하고 올 수 있을까? 아니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화나 죽겠는데 알겠어 용하고 샤워하고 오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니 이거 인스타에서 유명해요. 이거 싸우지 않는 10계명 이런 걸로. 판사님하고 변호사님 모시고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인스타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거 하면 좋대더라. 이거는 사실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시도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내의 그 속뜻을 헤아려 보자면 아내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받아들이고요. 취지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근데 저희가 사실 요청사항 관련해서 왜냐면 요거랑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연계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남편분이 제가 병원 상담을 딱 시작할 때 나는 되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고 그게 첫 번째로 멸시당한다. 약간 모욕감을 준다. 네 그렇게 꼬인 생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유 대단하다 아주 대단해. 그나마라도 지금 밥 얻어먹은 게 난 다행인 것 같아 네가. 짜증나. 저희는 사실 아내분한테 요청할 게 남편을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좀 줄여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그거를 본인이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노력하자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내한테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멸시나 근데 요청사항은 없어도 우리 아내분 노력하셔야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영상을 다 봤지만 아내분은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청사항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인지하고 네. 있고 네. 당연히 고칠 겁니다. 그 우리 부분은. 네. 세나 씨가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우 씨한테도 조금 칭찬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희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음주입니다. 네. 음주량. 네, 그럼요. 음주량 조정. 한 번 마시실 때 얼마나 드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면 그냥 막 먹어지는데 막 예를 들어 이제 5일 있다가 막 먹고 이러면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병 그냥 먹으면 그냥 그 뒤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져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쉬었다 마시면 더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못 먹는 게 그럼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 1병에서 2병 못 먹었다. 그 사이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청 2에 소주 하나. 총 2만 마시는 거 아닌가요? 2만 드시는 거. 세진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 한 번 잔에 따르는 양 이거를 조합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 음주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가 네. 그 사실 잘 살려고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데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인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술.
그래서 주장할 때 몇 번 마실 거다. 한 달을 네, 한 달 기준으로 총 횟수. 10번? 총 한 달에 10번. 총 30일인데 10번이에요. 20일은 쉰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나. 제가 그러면은 힘들었어요. 한 병에서 한 병 반이라고 쳐도 열흘을 마시면 15병을 마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또 네. 이렇게 많이 적게 딱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네, 그러면은 10번 알겠습니다. 10번. 근데 아마 더 낮춰서 들어올 건데 저분 술도 안 마시는 분이라. 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인데요? 한 달에 한 달? 10번. 아유, 그런데 이 10번이 10번이 이 뭐예요? 10번 20회. 한 달? 10번. 아유. 그런데 이 10번이 10번이 이 뭐예요? 10번 20회. 솔직히 혹했어요. 3일에 한 번 꼴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이제 다시 줄을 나누고 횟수를 생각하니까 조금 아직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회 한 번에 뭐 몇 회인데 뭐 10회고 놀이공원권이야 뭐 소주 10회. 네. 2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2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병은 먹는다. 한 번 먹으면 2병은 먹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매일 연속으로 마실 때 그 가속도가 붙어서 양이 늘어난 거지 간헐적으로 드실 때에는 수치가 좀 떨어져서 많이 못 드신다고 합니다. 또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저기 술이? 죄송한데 지금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리의 봐도 법칙이 적용되는지 몰랐네. 알코올 중독에 의심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조정장에서 네. 조정한다고 제시한 의견이 의견이 한 달에 10번. 10번? 3일에 한 번? 이게 무슨 2병 이상? 소주 저기 2병 이상 뭐야? 우리 양 변호사님은 뭐야?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심하시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거를 야, 조정이라고 그거는 갖고 중립을 나온 지켰어야죠. 거가 네. 저는 아니 알코올 지금 한 달에 4번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하겠으나 한 달에 10번이요? 웬만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달에 10번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주 2회도 힘든데 자꾸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건강 생각하시라고. 근데 정부분을 상대로 공갈을 칠 수는 없으니 지킬 수 있는 걸 한 건데 많이 위축이 되네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엄마 몸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달에 10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달에 10번은 술꾼이네. 아니 나 저 어디 주 2회. 아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좀 퇴장을 잠깐 했다가 야. 다 조정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저기 아내분께서 한번 진짜 본인의 강한 의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생각으로 정말 지킬 수 있는 최대선으로. 주 2회. 주 1회 해봐요. 주 1회. 어? 그리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것도 쿡 참다가 네, 한번 터뜨리면 목이 매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물을 안 먹으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것처럼 세나 씨도 꾹꾹 참고 참다가 이랬다가 주 1회 그 참는 재미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 1회에 네, 주 그 1회. 양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혹시 아내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2병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서 드시면 2병이라고 해도 저희가 믿을 확인할 수 수 없으니. 없으니까 집에 오셔서 주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더 점점 좀 줄여보세요. 네. 네.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았을 땐 아마 저도 그렇게 먹었을 법하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게 잘 됐어. 이걸 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될까요? 그냥 소주 한 병이면 되지 않을까요? 소주 한 병 하루에. 위원장님이랑 조전장님이 그 횟수를 더 줄여들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혼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거 돈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니까 이런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그냥 재산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 3으로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7이 남편, 3이 저희입니다. 일단은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재산이요. 지금 최근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6억 그럼 네. 한 6억 정도로 네.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은요? 한 1억 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1억 넘게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한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억이요? 사실 잘 몰라서 많은가 봐요. 3억이 넘게 남아요. 3억 네? 2천.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3억이라고 치고 지금 하고 남편에게 5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네,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이 3억 5천이라고 하고 이네요. 3을 갖고 가겠다. 3을 갖고 가면은 뭐 1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계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3억 5천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즉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중에 이 들어가고 차를 살 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더 들어가요. 약 거의 2억이 빠집니다. 원래 특유 재산으로서 들어온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 3억 5천에서 2억이 빠지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봐요, 저희는. 1억 5천에 좋아, 같이 기여를 했으니 6대 4. 우리가 6, 저쪽이 4. 그러면 한 6, 7천 됩니다. 아내에게 갈 돈이. 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짐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짐을 뭐 싸고 이럴 필요도 깨끗하게 없고. 짐만 근데 싸서 계산이 가면 이상합니다. 캐리어 들어가지고 캐리어 저 싸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꼭 도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이 특유 재산이니까 다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6대 4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어디서 근무를? 좀 병원이랑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 네네. 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하면서 부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남편 위주에 이거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집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집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좀 못했어요. 또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매수할 때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 대금을 보태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 순간순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차량을 판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보탰다. 그거는 뭐 보탠 게 아니고요. 와, 저 뚜벅이 시절에 내가 내 차 타고 잘 다녀놓고서 무슨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갑자기 거예요? 랩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매도한 겁니다. 저희 죄송한데 매도한 금액 얼마예요? 그 몰라요. 몰라요.
100만 원. 웃기고 있네. 700 얼마였어 진짜. 아니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매도한 금액은요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얘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몰라요. 얘 제가 팔 때 예, 팔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박한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예, 예. 그 7, 8년 동안 우리 남편도 돈을 벌었고 아내도 돈을 벌고 네. 또 아이도 낳고 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이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기여도해서 무조건 똑같이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채무를 다 감안해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1억 1억을 갖고 200만 간다?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저희가 저희는 근데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원해서요. 현금 1억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정리를 다 정리하고. 빚은 그럼 다 네. 까고 네. 1억을 받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남편 지금 신용대출 받은 빚을 거 안 갚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안 갚은 건 아니죠. 이 형도. 아니 그러니까 까고 그러니까 까고 자기 그런 거다 목에서 해가지고 다 까고 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다 하고 1억 받고 가져가겠다. 나간다. 네. 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을 갖고 가는 셈인데 반 그렇게 이상이죠. 되면 예, 이상을 말이 갖고 안 간다는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네, 예.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5천. 빚 까고 예, 빚 까고. 저것 봐라 이러면서 쟤 왜 저러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5천이면 요즘은 전세도 못 얻을 텐데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던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떠세요 아내분?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분이었는데. 언제요? 두 분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좋겠죠. 되겠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저 너무 양심이 동나경, 없어. 동나경 씨는 예, 양심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악착 같은 면이 1도 없었는데 또 돈 받을 때는 돈에 돈 이거 저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재용님 요청 사항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예요. 저희가 계속 남편 모르게 빚이 쌓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 사실은 남편도 완전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는 다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예 신용카드는 해지를 하고 핸드폰 요금 관련해가지고 결제될 수밖에 없는 내역은 남편의 통장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투명한데 관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해야죠. 그러면은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용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저께 작성해가지고 용돈을 얼마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얼마? 지금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뭐 카드를 안 쓸 수 있다 했던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저희 50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어쩌고 그러면은 50만 원이요?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카드는 근데 뭐를 쓸 거야? 카드가 어디 있어? 내가 걔네가 지운다 그랬잖아 못 쓰게. 근데 그걸 또 썼다고? 사람이야? 심사. 네가 써야 될 용돈은 40만 원. 일단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지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내잖아. 너가 내진 않잖아. 응. 웃겨? 웃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너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니까? 35만 원. 그런 행동을 안 할 자신이 있어? 50만 원이요?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어.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나오면 저희가 조율을 해볼 그래서 겁니다. 저희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채무가 생기거나 결제가 생겨가지고 된다 그러면 남편 모르게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거를 좀 거는 거 어떨까요? 저분에게 충격 요법을 네. 주기 위해서. 충격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남편분한테 모르는 채무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캐리어만 들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나가는 걸로 하면 그게 겁이 나서 그거는 아마 빚을 못 낼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은 대신에 그러면 아내도 그 정도 굳건한 의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용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금액을 손실 구멍은 좀 만들어 주자.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조건을 달 거면 용돈이 5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50만 원. 50. 아, 정말 뻔뻔하네요. 네. 아니, 저희가 몸만 나. 그 채무 절대 아니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이제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옷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의 학원비가 되었든 50 안에서 많은 거. 오케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근데,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뭐 3만 원짜리 뭐 아이 학습지를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 무슨 4만 원짜리 사? 너무 비싸. 2만 원짜리 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3만 원짜리를 샀을 때는 50만 원에서 차감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아내 맞아요. 거에서 깐다는 건데. 맞아요. 그 정도의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의 서로 통제가 합의는 필요한 돼야죠. 사람. 저희가 봤을 때도 네, 우리 동나경 씨한테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죠. 통제가 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빡빡한 생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너무 그 지혜로운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확실히. 네. 진짜 굳은 다짐이어야 네, 돼요. 네. 네, 그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음주량 소주 한 병. 술을 많이 드신대요. 매일 먹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그 매일? 예, 일주일에 7일. 먹는데요. 주종을 안 가리신대요. 이게 날씨랑 분위기 요걸 맞춰가지고 주종을 바꿔 가시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병에 상응하는 정도의 술을 드신다. 이거는 좀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어디까지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일 술? 이틀에 한 번이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또 시작이다.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근데 조절해야죠 횟수를.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 일단. 뭐 3일에 한 번? 3일이야. 결국엔 10번이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이거를 조정이라고 갖고 나오는 거가 10번. 3일이야. 이틀에 한 번이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 번 해봤어요. 한 달에 15일은 마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결정해 봐요. 저는 뭐 이제 그 일주일에 2회. 네. 2회. 일주일에 2회 그럼 많은 건데? 3일에 한 번인데? 그거 되게 좋아요. 네,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제가 뭐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뭐 근데 양을 그 일주일에 2회 먹되 너무 많지 않게. 지키세요. 네. 이것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맨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맨몸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어차피 제 이건 뭐예요? 건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술을 먹는 게 좋은 지키긴 할 건데 이거 맨몸감은 아니야.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맨몸이거든요. 캐리어만 갖고 가는 아까 건데. 그걸 확실히 지키겠네요 보니까. 뭐를 걸어 근데 주실 돈도 거예요? 없어가지고 뭐 벌금을 낼 수도 없고. 용돈을 줄이는 것밖에는 예, 용돈을 줄이는 게 아주 현명하신. 네. 제가 아까도 되게 놀랐지만 정말 현명하시네. 한 번 어길 시에 10만 원씩. 예, 좀 그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거를 또 돈이랑 연관시켜서 내 용돈을 그렇게 빼갈까? 굉장히 통쾌했고요. 그렇게 해야 와이프가 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